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예. 음,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 은행을 밟았을 때 냄새도 있지만, 그냥 이 가을 향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봄에 나는 뭐 이렇게 꽃향기. 근데 사실 우리가 꽃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상은 봄 꽃의 어떤 향기를 그렇게 시각적으로 느끼면서 향기가 나는 듯 그런 거는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을은 그 뭔가 그 낙엽을 밟으면서 그 바스락거리는 느낌과 그러면서 가을 그 메마른 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랄까?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메마른 가지이긴 하지만 나름 뭔가 이렇게 축축한 메마르고 축축하다는 거는 좀 반대의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가을의 그 짙은 그런 향기 그런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시고 훨씬 더 그 무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떤 어쨌든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을의 향기가 점점 짙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1년도 거의 다 갔죠. 제가 여러분 여름에 그랬잖아요. 금방 간다고. 제가 이제 뭐 초복이니까 중복 말복 지나면 이제 처서고 여러분 그러면 입추고 가을 겨울 다 올해 다 갔네요. 막 그래도 입방정을 떨었잖아요, 여러분. 날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어, 많은 책 읽으시고요. 많은 생각하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요. 나의 이 감정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동화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예전에 두 사람이라는 동화책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도 제가 지금 학생 상담 나갈 때 집단 상담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화책인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목은 가지를 자르는 나무입니다. 이 책은 나무와 어떤 새와 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은 나무가 이제 가지를 자꾸 부러뜨리는데 어느 날 새가 날라와서 거기에 둥지를 들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길지 않기 때문에 읽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참 예쁘죠, 여러분. 제목은 자르는 나무고 장정인 선생님 글 그림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자, 가지를 자르는 나무. 과수원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사과꽃 향기가 가득한 봄날이었어요. 밤이 되자 어디선가 뚝툭 소리가 났어요. 유난히 작은 나무 하나가 꽃이 핀 가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그 나무는 밤새 가지를 잘랐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사과꽃 향기를 따라 과수원에 날아들었어요. 새는 과수원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꽃을 활짝 피운 나무들과 다르게 가지가 몇 개 없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새는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에도 작은 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잘랐어요. 새는 깜짝 놀라 나무에게 날아갔어요. 작은 나무야, 왜 꽃이 핀 가지를 자르는 거니?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럼 넌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나무는 아무 말 없이 가지를 잘랐어요. 다음 날 새는 작은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어요. 작은 나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하늘을 날며 보았던 신기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새는
나무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그렇게 둘은 조금씩 친구가 되었어요. 새가 나무에게 물었어요. 작은 나무야, 왜 스스로 가지를 자르니? 난 사과를 맺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렸을 때 작고 약한 나를 보고 주인은 사과를 맺을 수 없을 거라 했어.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았고 큰 나무 옆에 있는 나를 잘 돌봐주지 않았어. 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어요. 그래서 난 가지를 잘라버리기로 했어. 어차피 사과도 맺지 못할 테니. 나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새는 조용히 나무 곁을 지켜주었어요. 과수원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고왔던 사과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어린 사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새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둥지에 5개의 알을 낳은 거예요. 작은 나무도 새만큼 기뻤어요. 거센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작은 나무는 몇 개 안 남은 가지로 새와 둥지 속 알들이 떨어지지 않게 꼭 감싸주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란 아침, 과수원에 달콤한 사과 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새는 잠자는 작은 나무를 깨웠어요. 작은 나무야, 일어나봐. 이것 좀 봐. 네 가지에 사과가 열렸어.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라고. 무슨 소리야. 난 사과를 맺을 수가 없어. 여기 한번 봐봐. 둥지 위를 봐. 나무가 둥지를 지키기 위해 잘라내지 않은 가지에 빨간 사과가 열려 있었어요. 우와,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작은 나무는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새도 나무 주변을 날아다니며 함께 기뻐했어요. 며칠 뒤 아기 새들이 하나 둘 알을 깨고 나왔어요. 작은 나무는 엄마 새와 아기 새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새들은 그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나무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나무는 그 뒤로 다시는 가지를 자르지 않았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얘기 참 짧고 재밌죠? 근데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화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집단 상담을 할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와 또 여러분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할 건데요. 나무와 작은 나무와 새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답이 갈라지죠. 작은 나무는 나무가 행복하다. 새가 더 행복하다. 이제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작은 나무는 뭐 이렇게 슬프고 안 좋은 게 있었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론적으로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행복하다. 그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반대로 그러니까 받아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친구가 생겨서 행복한 거. 그리고 이제 새가 행복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줄 수 있어서 내가 슬퍼하는 작은 나무한테 가서 친구가 돼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서 결국엔 그 작은 나무 곁을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나무가 탐스럽고 예쁘고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도움을 주는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해석들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은가요? 오늘 생각해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 일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주거든요.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하루에 감사한 거 만약에 3가지를 적어봐라. 그러면 뭐 오늘도 무사히, 뭐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계속 되풀이 돼요. 그럼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찾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일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갔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 그런 거에서 아, 이게 감사한 건데 내가 몰랐구나. 아, 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게 되죠.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게 점점점, 예전에는 뭐 마치 초등학생들이 일기 쓰듯이 뭐 오늘의 날씨 좋았음, 뭐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잤음, 이게 되풀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일기의 내용이 되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사소하게 오늘 내가 나갔는데 버스가 제때 왔어,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나의 감사 일기가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느새 뭐 좀 서두르거나 급하거나 불만이 가득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그런, 그래서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아주 여러분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주제가 오늘 누가 더 행복할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행복 일기를 쓰라는 과제를 주면요, 그 감사 일기와 비슷하게 맨 처음에, 그리고 뭐 뭐 때문에 행복했냐 이런 걸 쓰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엄마를 설거지를 해줘서 기쁘게 해서 나는 행복하다. 뭐 동생이 내 말을 잘 들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맨날 그 오늘 날씨 좋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가 나오다가 한 달 후 아니면 다음 학기에 그거를 충실히 잘 이행한 아이들의 과제를 잘 실천한 아이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표정도 바뀌고 굉장히 행복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게 가득 마음속에 차면서 성적도 여러분 쑥 올라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꼭 성격이랑 연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행복해지고, 그럼 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또 넘쳐나겠죠, 여러분. 근데 어른들한테 쓰라 그러면 잘 쓰진 않는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스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행복하고 감사한 건데 몰랐구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나무와 새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행복한 일이 넘쳐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또 올게요, 여러분.